좋아요, 구독. 황금알TV 김성남 업사부님과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 오늘도 어제와 이어서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어떻게 풀이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자, 사실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 진짜 지난 9월 말 10월 초 부분부터 사실 이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시라면 아마도 이번 대응은 상당히 좀 잘 되지 않으셨을까. 물론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대로 하셨다면 말이죠. 코스피 부분들 좀 봐보죠. 코스피 우리는 지난 9월 말 그리고 10월 초에 바닥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 주식 비중을 높여야 된다. 심지어 제가 그런 표현까지 썼죠. 주변에 주식 안 하는 사람, 그만둔 사람 있으면 다시 데리고 와야 될 정도이다라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말이 맞네요. 그죠? 자, 이제 지난번에 저는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6월 말 그리고 7월 초 부분에서도 저점 매수 기가 막히게 잡아드렸고, 그리고 다만 올라가면서 60일선을 넘어가는 구간에서의 현금 확보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올라가다가 물론 이게 이렇게까지 다시 꼬꾸라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어쨌든 밑에서 매수한 종목분들, 그 다음에 주도주 섹터의 움직임이 1, 2, 3, 4 있다면 어쨌든 떨어지는, 이제는 상승 여력이 다한, 우리가 로켓 발사할 때 1단, 2단, 3단 로켓이 발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발사될 때는 양 옆에 붙어있는 그런 그 보조, 이게 추진체가 먼저 떨어지죠. 1차.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다가 메인이 가운데 게 또 하나가 떨어지고 또 쭉 올라가다가 또 하나가 더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 그리고 특히 현재까지는 어쨌든 중국 시장에 들어갔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그 물량들 중에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상당히 좀 큰 물량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부분들. 그래서 그들이 중소형주 사겠습니까? 아니, 대형주를 사죠. 그래서 지수 연관이 깊었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대형주 중심의 랠리도 펼쳐졌었습니다. 이제 그 자금들이 언제까지 얼만큼 계속 들어올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 밑에서부터 저 바닥권에서부터 말씀드렸을 때 목표치 2,400을 노래를 불렀었죠. 2,400을 드디어 어제 목표치를 찍고 오늘 그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위에 제가 선을 하나 더 그어놨는데 2,420 한 1, 2포인트 정도 됩니다. 네, 그 구간에서 조금은 갇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뚫는다 하더라도 일단 저는 이제 시장 상황이 나빠질 거다라는 느낌보다는 바닥권에서 매수한 물량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다시 현금 확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왜냐하면 요 밑에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외국 국내 국외 할 거 없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계속 비관론자들이었습니다. 2250이 확실하게 뚫어지기 전 혹은 2300까지도 비관론자들이 상당히 많았었죠. 10월달에 그랬습니다. 11월달 넘어와서 한번 60선 터치 정도까지 해주고 나니까 그제서야 혹은 이번 주 들어와서야 이제 강세론자로 그런 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 달 내내 뷰가 틀리신 분들이 이제 와서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죠? 전 뒤집듯이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걸 또 조금은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 시장에서요,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신법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포인트들을 봤을 때는 좀 별로 이제 조만간 시간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차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도 이제 조금 어찌 될지 조금은 안개 속에 빠질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 밑에서는 바닥 신호가 확실할 수 있어. 그런 명확성이 좀 있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은 안개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밑에서 저점 매수 해놓은 물량 정도 팔아놓으면 현금 확보되면 또 시장이 어떠한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죠?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충분히 얼마든지 쫓아가서 매매할 수도 있고 주도주를 오히려 잡아볼 수도 있는 거고, 떨어지면은 어때요? 좀 또 다시 바닥 잡으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을 좀 봐볼게요.
나스닥을 보지 맙시다. 이때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나스닥 중심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간에서는 다우가 대장주격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 통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던 때가 이때입니다. 아마 이날일 거예요. 이날 여러분들 방송 돌려보시면은 11월 1일 날일 것 같은데 그때도 지난 썸머랠리 때 꼭지에서 200일 이동평균선, 검은색 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고 눌렀다가 반등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내려갔다.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금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밀린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또 FMC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밀린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번에는 반등에 성공을 해서 뚫어버린다면 우리는 뷰를 좀 더 강세로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 어젯밤에 뚫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강세론 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강세론.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저기 부분에서 다시 검은색 선이 200 이동평균선만 깨지 않는다면 아직은 강세를 유지하자. S&P 500 기준에서는 20 이동평균선만 안 깨진다면 강세론 유지하자. 그 다음에 이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20선을 뚫고 난 다음에 20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혹은 지금도 아슬아슬하게 전 저점 요 부분만 깨지 않는다면 강세로는 아직 유지하자라고 기준을 좀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부분들에서는 어제 이제 보여준 부분들이 뭐예요? 어제 보여준 모습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 랠리를 펼쳐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부분의 티 맞추기 부분들도 이제 일어나는 상황들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역 헤드 앤 숄더 형태로 갔으니 여기가 지지 테스트 됐으니까 버티세요. 그런 얘기까지 다 드렸죠? 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다 드렸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요 포인트가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에서 여기 진폭만큼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720 가면은 그 이상부터는 목표치를 조금 더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740까지 보고 싶어요. 740까지는 조금만 더 상승 여력. 그 다음에 코스피 역시 2420포인트 정도 구간들 보고 싶습니다. 환율도 지금 뭐 좋은 상태지 않습니까? 지수가 지금 단단하게 받쳐질 만한 부분들로 1375원대 부분을 기록하고 있으니 다시 어느 날 1400원 넘어가지 않는다면 아직 마찬가지로 강세 마인드를 유지하자.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 중에서 종목군들 중에서 강세 부분들 주도주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이고 그죠? 그런 게 중심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 제대로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이 어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재차 연출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포인트들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뭐 오늘 플러스는 내고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뭐 삼성 SDI, 뭐 삼성 SK이노베이션 등등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들은 약간 쉽니다. 그때 이제 중소형주나 혹은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것들이 상승 여력 포인트들을 만드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흐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포인트에서 1번이 아닌 그런 종목분들도 움직임이 좋을 건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였죠. 요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꾸준하게 잘 상승이 일어나죠. 다음 날 바로 7%까지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종목들도 상승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그 시세를 내고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효동첨단 소재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약간 얘는 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끌었죠. 그리고 나서 튀었지만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분이 아니었던 종목분들 순서가 뒤늦었던 종목분들이 움직이는 그런 구간들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는 4번 순서입니다라고 열심히 들었지만 이제 고개를 슬슬 드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아직은 강세 마인드를 유지하고 상승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종목분들이 마지막 상승을 하는 그 구간이 나올 때 우리는 현금 확보를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포인트로 갖고 아직은 강세 마인드 유지하고 현금 확보는 조금은 내가 많이 오른 종목 있거나 내가 저 밑에서 매수한 그런 종목분들 있다면 그런 종목 정도는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마인드.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확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분들도 어떤 뭐 전문위원이라는 분들도 뭐
뭐 분들도 여기 밑에서 하루아침에 강세 마인드로 바뀌지 않았잖아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지나서야 와서 이제 강세 마인드로 바뀌었단 말이죠. 하물며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죽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리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다시 현금 확보해 놓으면 시장 편안하게 가실 수 있을 거다 하는 포인트로 좀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분명히 저는 지금 약세 마인드나 비관론이라고 넘어간 건 아닙니다. 아직 넘어간 건 아니고 이제 그동안은 강세였다가 저 바닥에서부터 쭉 지금까지는 강세였고 코스닥도 740까지는 보지만 이제 약간만 신중론자로 조금 마인드를 갖기 시작을 해보자라는 정도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